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킹 제임스, 르브론 제임스 올 시즌 불과 몇 주 전에 NBA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로 등극을 했죠. 과연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에서 그의 약점이라고 지적받던 3점슛 성공률과 자유투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3점슛 성공률이 르브론 제임스가 통산 평균이 34.4%예요. 그런데 40%를 상회하는 실력을 갖추게 됐고, 자유투 성공률도 통산 73.5%였는데 이것이 만약 80% 이상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지에 대해서 한번 what if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에 정말로 자유투 성공률이 80% 이상, 3점슛 성공률이 40% 이상이었다면 올해 세운 평균 통산 득점 1위의 자리를 조금 더 빠른 기한에 달성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요. 그의 커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06-07 시즌에 처음으로 NBA 파이널에 진출을 했죠. 팀 덩컨과 맞닥뜨렸었는데, 팀 덩컨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말이죠. 그때 당시에 파이널 MVP는 토니 파커였고요. 파이널에서 애석하게도 팀 덩컨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0대4 스윕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역사상 가장 재미없었던 파이널로 기억되기도 하는데요. 르브론 제임스가 3점슛과 자유투를 그렇게 장착을 했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샌안토니오, 그때 당시에 빅3가 건재하던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우승을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었다. 왜냐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아무래도 전력적으로 르브론 제임스를 제외하면 그렇게 멤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었고, 또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 자체도 슛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할지언정 다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완숙한 그런 기량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시즌입니다. 07-08 시즌 보스턴 셀틱스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7차전 끝에 보스턴 빅3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고, 그 시즌에 결국 보스턴 셀틱스가 레이커스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저는 르브론 제임스의 3점슛 성공률이 40% 이상이었고 자유투가 80% 이상이었다면 그 시즌 르브론 제임스가 보스턴 셀틱스를 7차전 끝에 꺾고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레이커스와 맞닥뜨려서 저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시즌에 파우 가솔을 영입한 LA 레이커스와 코비 브라이언트도 굉장히 강력했지만 아무래도 파우 가솔 영입의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력적으로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르브론 제임스를 앞선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가 파이널에서 코비 브라이언트를 꺾고 첫 우승을 기록했을 것이다, 거머쥐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의 첫 우승이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4년 정도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08-09 시즌, 09-10 시즌에 르브론 제임스는 백투백 MVP를 차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드와이트 하워드의 올랜도 매직에게 패하기도 했었고, 보스턴 셀틱스에게 10 시즌에는 패해서 탈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 두 시즌 중에 한 시즌은 우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물론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2옵션이 모리스 윌리엄스 선수라는 선수인데, 물론 공격력이 좀 있는 선수였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2옵션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했던 선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브론 제임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슈팅 약점이 만약에 개선된 상황이었다면 저는 레이커스와 2년 연속으로 파이널에서 맞붙었을 수 있고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벌써 르브론 제임스가 이때까지의 커리어가 우승 2회에 MVP 2회를 이제 거머쥔 상황이 되겠죠. 물론 가정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는 마이애미 히트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조금 넌센스인 게,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 히트로 떠나게 된 것이 우승을 못해서 떠난 것인데, 이렇게 우승을 두 차례 거머졌으면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남았겠죠. 그렇지만 떠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마이애미 히트와
마이애미 히트에서 드웨인 웨이드와 크리스 보시와 함께 뛴다. 그런데 그 르브론 제임스에게 슈팅 약점이 없어진 상황이다라면 정말 끔찍하네요. 코비 브라이언트가 실제로 2010년 파이널에서 우승한 직후에 마이애미 히트의 빅3가 모일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존심 강한 코비 브라이언트가 여보세요, 나 지금 우승했어요, 제발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났고 르브론 제임스가 슈팅 약점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마이애미 히트에서의 4년간 저는 3회 우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덩노비치에게 당했던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그 악몽 같은 파이널이 없었을 것이다. 슈팅 약점이 개선된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시즌 샌안토니오에 이게 우승을 내줬을 때는 카와이 레너드라는 엄청난 신성이 등장을 했고 그때 1승 4패로 패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는 건재했지만 드웨인 웨이드와 크리스 보시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즌에는 샌안토니오에게 아쉽게 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전에 계약 4년 중에 3시즌은 우승을 차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벌써 르브론 제임스는 통산 MVP 4회에 5번의 우승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클리브랜드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왕의 기한을 반겼던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고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죠. 14-15 시즌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첫 왕조의 서막을 알리는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돌아온 르브론 제임스가 아쉽게도 2승 4패로 패배를 했죠. 카리 어빙과 케빈 러브가 중도 하차했어요. 부상으로 말이죠. 르브론 제임스가 고군분투했지만 워리어스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르브론 제임스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슈팅 능력이 있었다. 저는 클리브랜드가 우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때 스테픈 커리는 정말 리그 최고의 폭발력을 가진 1516 스테픈 커리 이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그런 폭발적인 모습이 더해지면서 1415 시즌 클리브랜드에 귀환한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브랜드에게 우승을 저게 해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벌써 6번째 우승, 거기에다가 1516 시즌은 역사적인 1대3 상황에서의 역스윕을 기록을 하면서 리버스 스윕을 기록을 하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우승을 거머쥐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력이 더 늘어 있었던 르브론 제임스는 또 그때도 우승을 했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스테픈 커리의 우승이 하나가 줄게 되네요. 글쎄요, 이거는 조금 저도 스테픈 커리 그때 응원했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지만 그만큼 르브론 제임스의 그때 모습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는데 슈팅 능력을 겸비한 르브론 제임스는 사실 마이클 조던 이상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자, 그런 르브론 제임스가 이후에 레이커스로 또 팀을 이적을 하게 됩니다. KD가 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꺾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 강팀이었어요. 16, 17, 17, 18 워리어스는 말이죠. 그 이후 레이커스에서 버블 시즌 레이커스는 당연히 우승을 했을 것이고 이후에는 르브론 제임스도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더 많은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가 MVP가 지금 통산 4회인데 한 번 정도는 더 MVP를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승이 벌써 몇 회를 차지했다고 제가 가정을 하게 된 건가요? 0708에 우승을 했을 것이고 2번, 5번, 6, 7번, 8번 총 8회 우승을 거머쥐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예상을 하는 바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르브론 제임스의 3점 슛이 통산 40%를 넘겼고 자유투가 80%를 넘겼다면 르브론 제임스는 MVP 5개, 통산 8개의 우승, 거기에다가 MVP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 명단에 더 빨리 올랐을 것이다. 그러면 마이클 조던을 소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대 넘버원 플레이어 경쟁에서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또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NBA 에브리데이였습니다.